단독단행만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합팬 여러분. 너무 숨가쁘게 얘기했다. 어쨌든 간에 자, 한대건의 음란패션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한대건이고요. 발상의 전환 마방 취재 기자 한대건입니다. 2017년 2월 5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란패션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리 1300m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경주입니다. 이번 고통사는 김동수 기수를 만났을 때도 중학교는 뛸맞이라고 했었어요. 아마 챔피언킹은 마켓 상태는 나쁘진 않습니다. 2번 놓고 4번 2위는 4번마 챔피언킹, 3위는 1번마.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4경주 시작했습니다. 4경주 이거가 컨저버티브가 상태가 좋습니다. 인력상으로는 앞서 있다고 보고 6번 골든게이트가 선유권에 가장 먼저 가담을 해서 버티고 올 수 있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6번 놓고 그 12줄 뒤를 따르는 12번 골든게이트. 제9경주 2017년 첫 계산경주 제16회 9경주입니다. 3번은 오렌지 민호는 안쪽 게이트 2점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선행 버티기 한번 들어만 하고요. 5번 베스트가이의 상태도 무난합니다. 3번을 놓고 5번과 12번 3번마 오레이즈 위너입니다. 일요일 경마입니다. 내가 일요일 경마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생활에 눈을 뜨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하루 종일 생각을 해. 지난번 다바가 승부처가 1-3차로 끝이 나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저 굉장한 피해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굉장한 피해를 많이 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대건이라는 사람을 믿고 그걸 청취하시고 동참하셨던 분들은 피해를 보셨을 겁니다. 1-3차를 했다 하더라도 못 맞춘 거죠. 못 맞춘 건 못 맞춘 겁니다. 박은영 기수가 채찍을 놓쳤다고 제가 토요일날 방송에서 한참을 떠들었는데 우리의 박은영 기수가 채찍만 놓치지 않았다면은 저희 한방 맞고는 그대로 끝이 나는 경주였었다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한 달 동안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제가 열이 받아서.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 맞추고 하면은 뭐 사라지겠지. 근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8경주를 그렇게 하고 9경주에 뭐 100배 마지막 경주에 단통 맞고 승부해서 또 들어오고 약간의 감가상각은 됐지만 이 억울한 거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제가 좀 지겹게 얘기하더라도 저 새끼가 그냥 푸념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어저께도 중간에 토요일 경마 방송을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사회가 이제 시행체가 약간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뭐 호나코네 마필들이 국산 경마 하이군 경주에 출전할 수 있다든가 뭐 아니면 점핑 출전이 자유로워졌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도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다른 것들, 뭐 기수들에 대한 비하인드 얘기, 취재가 다시 시작됐다는 말씀을 또 어저께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사 노조와 이 대립 때문에 마사회와의 대립 때문에 기수와 조교사 관리사들이 인터뷰를 하지 않았었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2월달 들어서 첫 주 경마인데 일요일 경마. 휴장 이후에는 원만하게 해결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은 안 된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기수나 조교사나 관리사들이 이 취재 기자들에게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수나 조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 그래서 다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코너, 특급 취재 직접 만나봤어. 코너도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토요일 방송부터 찍고 있으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 억울해. 계속 생각나. 진짜 억울해. 내가 진짜 올해 구정처럼 손가락을 빨면서 지내본 적이 참 오래간만입니다. 와,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아주. 손가락 아주 지문이 없어지겠어. 하도 빨아야 돼, 손가락은. 참 힘들어 죽겠어. 잘해야죠. 그걸 또 만회하기 위해서 오버하지 않고 더욱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송곳처럼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데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내가 인트로만 한 20분을 찍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지겨웠을까, 여러분들도. 그죠? 저 새끼 도대체 뭐라고 떠드는 거야? 맨날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냥 푸념으로 들으세요. 뭐 어떡하겠어. 여러분들이 싫어도 내 방송을 봐야 될 것이고, 싫으면 이렇게 중중 넘겨갖고 보면 될 거고. 그래도 내가 경주는 잘 풀어준 것 같은데? 내 토요일 방송 보니까. 야, 진짜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했더만. 이 새끼가 무슨 약 처먹은 것 같아, 진짜. 어때고. 자,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4경주, 5경주, 9경주, 11경주. 4, 5, 9, 11. 4, 5, 9, 11. 그 4개의 승부처를 선정을 했고요. 뭐 부산경마는 제가 3경주와 5경주를 승부처를 삼았는데, 부산 3경주에 800만 필 당찬 지출한 납이 출조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승부경주를 현재까지는 부산 5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는 승부경주에서 제외를 했고요. 부산의 승부처는 현장에서 한 경주 정도 더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거. 부산경마의 적중률이 좋아요, 요즘. 뭐, 초특급 메인 승부처의 다바가 승부처도 부산경마는 계속 이어가고 100%의 적중률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부산경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경마에서 가장 붙어봐야 될 경주, 다바가 승부처는 바로 구경주. 한대건이 가장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경주니까 구경주만큼은 여러분들 동참을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오랜만에 불러보는 내 첫사랑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도 안 난다 이제. 이제 늙었나봐. 그런 것도 기억 못하고 그냥 얼굴만 어렴풋이 기억나. 우리 마누라가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동안 특급 주제 오래간만에 출발하겠습니다. 직접 만나봤어?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에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 소개시켜드릴 기수는 정전희 기수입니다. 제가 물론 이제 조교사 인터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교사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수 쪽으로 먼저 출발해서 기수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전희 기수. 이 정전희 기수를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본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예시장에서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사복을 입은 정전희 기수를 많이 보잖아요. 이 정전희 기수 딱 보면은 굉장히 순둥이 같습니다. 꼭 막내 동생 같은 느낌? 물론 나이도 좀 어리긴 하지만, 뭐, 그렇게 어리지 않죠, 솔직히. 나름대로는 뭐, 어느 정도, 청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굉장히 순둥이 같고, 뭐라고 그럴까, 악한 마음이 없어 보이는? 근데 내가 샀을 때 막관에 안 들어오면 뭐 악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네, 그런 느낌을 줘요. 또 얘기도 참 잘 받아주는 스타일이고, 경주마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면,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얘기한다? 이런 스타일의 친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전희 기수를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마필의 기승수를 떠나서 인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하는 행동 자체는 상당히, 나쁜 구석이 없는 친구가 아닌가.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기승술 자체가 아주 뭐 베스트에 유지를 하고 있는 기수라고 볼 수는 없어서 전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뭐 경주 경험이 많은 기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전희 기수도 자신의 자리를 충분히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기수고요. 뭐 농담 따먹기도 많이 하고, 예전에 그 정전희 기수가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딸기였나 푸들이었는데 엄청 이뻤었는데 뭐 그런 얘기들 뭐. 이 옷도 잘 입어. 또 여자친구도 제가 알기로는 SNS 보니까 이쁘더라고. 능력도 좋아. 꼭 있는 집 자식 같아. 참 부러워. 있는 집 자식들처럼 보이는 게 참 부러워. 진짜 있는 집 자식이고, 내가 알기로도. 나는 있는 집 자식이 아니라서 나는 좀 불쌍해. 내가 생긴 거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어도 저 고생 많이 한 놈이에요. 어렸을 때 연탄불 까느냐고 힘들었고 막 시골에서 그냥 나무 때문에 살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서울에 와서 출세한 거지. 까놓고 얘기했어. 자, 어쨌든 정전희 기수를 만나봤고요. 오늘 정전희 기수가 기생하는 마필 중 얘기를 알아볼 마필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준비한 마필은 바로 4경주에 주장하는 마필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기도 하고요. 자, 3번 로켓퀸입니다.
자, 이 3번 로켓퀸이라는 마필을 제가 승부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어차피 제가 뭐 어차피 이 방송 자체를 다 까발려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부경주고 나발이고 드릴 건 드리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잠시 후에 경주를 풀어드리면서 이 4경주를 제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잡았는데, 3번 로켓퀸을 한번 충막감으로 놓고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마필이에요. 이 로켓퀸이라는 마필이 데뷔할 당시 주행검사 때의 모습만을 보면 상당히 좋았죠.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했던 마필이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 이후로 잠깐 출전주기 깨지고, 주행검사 연습 주행하고, 그 연습 주행하고 나서 이 마필이 좀 뭐라 그럴까요? 성적이 바닥이었었죠. 갑작스럽게 성적이 바닥이 나오면서 연습 주행을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경주가 바로 이제 HKJC, 발음 더럽게 안 돼, HKJC 트로피배 대상 경주였습니다. 특별 경주라고 하죠. 근데 그 경주에서도 선입권을 가담을 하고 워낙 상대가 강해서였는지 걸음이 좀 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12월 4일날 브리더스컵에 출전을 했습니다. 역시나 상대가 원체 강했었고,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돌아온 경주가 바로 직전 경주였던 일반 경주였습니다. 자, 이 마필이 출전한 경주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자, 1월 15일날 출전했는데 등급이 국산 4등급입니다. 자, 원래 이 정정희 기수가 출전했던 2, 3월 로켓기는 국산 5등급의 마필입니다. 현재도 국산 5등급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점핑을 출전을 해서 출전을 했었고,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멀어졌죠. 데뷔했을 때 그렇게 좋은 근성을 보였었고 탄력적인 모습이었었지만, 워낙에 강자들과의 경주, 또 한동안 성적이 약간의 침체기를 겪다 보니까 이 마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불꽃왕자라는 마필이 부진한 와중에 선전을 했고, 로켓퀸이 그걸 잡아내는 모습, 편성의 이점도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5등급과 4등급의 차이가 있는데, 이 마필은 입상을 하고 다시 자신의 군인 5등급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대마들은 더욱더 약해진 느낌이고요. 그래서 한번 로켓퀸이 그 정도의 걸음, 취입을 하면서의 그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필은 선행형에 가깝죠, 사실. 순발력도 상당히 갖추고 있는 마필이어서 이번 경주에는 선행 한 바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다고는 충막감을 생각하는 마필인데, 정정희 기수가 평가를 할 때에도 로켓퀸은 이전에, 이번 주엔 적용 못하고 지난번에 적용했을 때도 마필의 컨디션이 괜찮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정정희 기수한테 대해서 보니까. 그래서 아마 로켓퀸은 이제는 정상적인 컨디션의 컨디션까지 좋아졌다라고 보시고, 한번 한대건의 승부처, 물론 이제 한대건의 ARC를 들어주시고 문자 신청하시면 좋은데,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로켓퀸은 한대건 역시 충막감으로 공략할 생각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최대 마필은 바로 6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6번 헬캣입니다. 자, 이 헬캣이라는 마필이 사실 썩 좋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마필은 항상 아니었었죠. 그냥 꾸역꾸역 선유권에서 근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뛰기도 했었는데, 자, 지난번에는 호나쿠 경주였었고요. 그 전에 경주를 보면은 마필이 완전히 컨디션이 좀 잠재되어 있는,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을 줬었던 마필인데, 호나쿠 경주에 출전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순발력 자체도 나쁘지 않았는데 직선에서 심하게 방해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마필이 좀 살아났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자, 이번에는 호나쿠 경주가 아니라 국산 4등급 경주, 자신의 그룹으로 돌아왔고, 상대마들이 약간은 좀 기복을 보이는 인기권의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능력은 더 보여주겠죠, 그런 마필들이. 하지만 현재 최근의 그 모습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서 헬캣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마필의 느낌이 상당히 좋다고 해요. 정정희 기수도 느낌이 상당히 좋고, 마필이 조교 때에도 수능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역시나 헬캣을 관심권에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헬캣 컨디션 좋습니다. 조교 때의 모습도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정희 기수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정정희 기수가 직접 만나봤을 때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온마 난초의 고향입니다. 7경주에 출전을 하고요. 이 난초의 고향은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 마필이다. 싹수도 있고 성적도 나왔던 마필. 5년 동안에 2번의 우승이 있었고 문화일보배에서 이 마필이 청감독계에게 진로가 막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차가 거의 없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정말 이거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12월 3일날 경주 인기 1위만을 팔리고 너무 안 뛰고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능력 부진같이 뛰면서 꼴찌를 했었고 결국은 재결 시대까지 불려가면 사연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혼합 4등급 마지막 경주였었고 1번 게이트에 2점을 가지고 선행을 성공을 하자 자신의 걸음을 충분히 보여줬다. 쉽게 우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마필의 비하인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날 이제 지난번 1착을 하기 전에 인터뷰가 이거였습니다. 정대희 기수가 조기 끝나고 들어오길래 난초강을 물어보면서 난초강은 어차피 데뷔전 때부터 네가 잘 아는 말 아니냐. 이마필이 지난번에 꼴찌를 했는데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했는데 마방에서 들은 얘기가 있느냐.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하더냐. 근데 정대희 기수의 대답이 그랬었죠. 제 기억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근데 경주 중에 안 뛴 건데 그런 말이 아닌데 아직 어린 마필에서 또라이끼가 좀 있었나 보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때부터 또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쉽게 난초고양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역시나 결과적으로 난초고양은 정말 선행까지 받아내면서 손쉽게 청원시대를 따돌렸고요. 우승까지 차지했는데 승급전이에요. 지난번에 1300m 이번에 1400m 상대적으로 강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 강자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난초의 고향을 단순히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로만 놓고 평가한다면 정대희 기수는 지난번보다도 더 나아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필들이 워낙에 능력이 있으니까 난초고양이 조금은 등한이 될 수 있는데 승식이라는 게 꼭 복승식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승이나 삼복 이런 막건들도 있으니까 난초의 고향은 반드시 잊지 마시고 현장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정정희 기수 이번 주 화이팅을 기원을 하면서 한다거나 특급 주제 직접 만나봐서 코너 마무리 짓고 일반 경주 설명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반 경주 1경주입니다. 경주를 1000m 국내 6등급 경주고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능력마가 없죠. 주행 검사를 통과한 아피들에게 관심이 집중이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뛰어왔던 아피들의 실전에서의 모습이 워낙에 조금 썩 좋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일단은 신마들 1번 로드킹이 가장 좀 두각을 나타냈던 주행검사 모습이 아니었었나. 약간 발주가 들리는 모습은 있었지만 스스로 끌고 떡대가 지가 알아서 뛰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로 보여집니다. 게이트 또한 1번 게이트에 또 2점이 있어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가 보여지고요. 충막감으로도 1번 마필은 한번 놓고 응원을 해보고 싶은데 문제는 21조가 워낙에 신마 승부율이 낮기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연 충마로 나야 되느냐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당일날 배당판에 인기 1위 마필이긴 한데 시대의 명마였던 신세대나 이런 마필들도 데뷔전 때는 못 들어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게 마방의 색깔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로드킹 주행검사 모습은 상당히 좋았다. 자, 3번 새벽이는 주행검사 모습이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채찍을 꾸준히 대니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이현종 기수를 만나보니까 약간 골망역기가 있어서 우측이 좀 받친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제 방송은 워낙에 다 취재한 것들을 다 공개하는 방송이니까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좀 더 있다고 보지만 완벽한 준비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 4번은 그렇고요. 카이저 퀸도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순발력이 있는 것에 비해서 왜 이제 자리를 찾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걸음이 안 나와서 이런 말이 다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가 조금 강했다라는 평가를 볼 수 있는데 빨랐으니까. 근데 너무 거리차가 있어서 그렇고. 6번 영원한 순간이 좀 문제의 마필이죠. 이게 12월 16일 날 불합격 처분을 받습니다. 1분 6초 9로 나왔는데 발주하면서 좀 샌드위치가 많이 됐고 코너 돌아서 후미권이었지만 늦발동에 걸리는데 제법 빠릿한 탄력을 보여서 이게 뭐하는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발주만 나쁘지 않았으면 합격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말인가 했는데 1월 6일 날은 문세영 기수가 다시 재주행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재주행검사 받을 때 모습 보면 이 트랩이 러깅 제가를 착용을 하고 나왔었는데, 발주기 이탈시 약간 들리는 모습은 여전히 있었고요. 밀어주자 선입권 가담도 됐는데, 지난번에 샌드위치 되면서 불합격했을 당시에 늘어져 있다가 올라오는 빠릿한 탄력이 아니라 정작 선입권에 가담을 하니까는 약간 뚝심이 좀 부족한 느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좀 너무 무리를 하면 좀 안 뛰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뭐 상대가 워낙에 약하니까 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7번 맛 덕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은 더 거듭거든. 경주 이후에 이제 자중수부 자상 때문에 초전주기가 길어졌는데 조교 때는 괜찮아진 것 같지만 아직 아닌 것 같고, 비카무직도 순발력이 있어서 선행을 주저할 소리가 상당히 높죠. 이 마필은 주행검사 때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는데 실전에서는 능력 부진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주행검사를 받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모래를 맞으니까 전혀 안 뛰는 모습을 보여줘서 역시나 뭐 주행검사 실전 많이 틀리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주행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선행을 갈 수도 있어서 이번 경주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아예 무시는 못하겠습니다. 10번, 11번, 12번 그렇고. 자, 그래서 이번 1경주가 좀 고민이 되는 경주예요. 그냥 단순히 논리적으로 본다면 어떤 마필은 가고 어떤 마필은 안 가냐 이런 거를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마들은 어차피 마방의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신마 승부가 좀 저조한 구석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로드킹이 굳이 가려는 마필을 땡길 이유는 없겠지만 전개가 꼬인다든가 한다면은 이번 경주를 참고 다음 경주에 힘을 더 차원 상태에서 걸음을 보여줄 소지가 있어서 좀 불안한 요소가 있어서 차라리 6번 마필을 놓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1경주는요. 1번은 주행검사 모습으로만 보면은 쌍대가리 와야 되지만 전개에도 좋고 약간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한 대건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 6번은 영원한 순간을 놓고 1번만 로드킹, 3번만 새벽이, 9번만 비카무직 뭐 이런 앞에들은 좀 관심 갖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6번, 1번은 주종막권이 아니겠지. 이변을 좀 늘어보고 싶어요. 다시 1경주.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2경주입니다. 경주에 1300m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이건 뭐 대가리가 정해져 있지 않나? 1번 골든 스타일스. 네. 예전에 보면은 정말 스피드 자체가 뭐 데뷔한 이후에 계속 빠릿하지 않았던 적이 없죠. 근데 조교도 수능하지 못하고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최근에 이철경 기수를 만나보면 이 모래 맞추는 연습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해요. 또 모래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아지면서 걸음까지 나와주고 있어서 지난번에는 뭐 4분의 3마신으로 아쉽게 입상을 했지만 우승을 노려보고 싶겠죠. 마필 자체의 걸음도 통할 수 있고 또 상대 마필들의 능력이 거의 쓰레기에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번마 골든 스타일스. 다만 좀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만나본 이철경 기수는 내심 자신 있어 하긴 하지만 이게 게이트가 1번 게이트라고 한다면 발주가 아주 빠른 마필이 아니라서 이 둘러싸여 버리면 또 참 크게 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곽에 좀 밀려 있으면 혼자 이렇게 외곽에서 추입해 나오는 걸으면 상당히 좋은데 이 둘러싸였을 경우의 수를 이철경 기수가 좀 노련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뭐 가능성은 있고. 쾌도 영왕은 뭐 쥐어짜니까 올라오기는 해요. 근데 편성 때문에 보는 거지 능력으로 보지는 않는 거고요. 3번만 1등 여골도 글쎄요. 이건 뭐 좋다고는 못하겠어. 탄력이 워낙에 없던 마필이라서 뭐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3번 황금주파는 관심 있게 봐야죠. 황금주파라는 마필은 뭐 계속 이제 편성의 악체팀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세라피스의 다이아탑, 백두광의 풀게인,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는 뭐 현무의 푸른세대, 진격의 천마, 뭐 이런 마필들 상당히 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마방에서도 황금주파를 강자들급에서는 편성을 안 시키고 있었었죠. 근데 이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는 적절한 편성이라 보고 저역 추천을 했었는데 뭐 경주가 안 되려고 하니까 발주하자마자 채찍을 놓쳤어요. 출발을 200m 전에 채찍을 놓치고 또 진로방해도 받고 그런데도 꽃걸음에서는 직선에서 밀어주는데 자신의 걸음을 발휘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감량 기수인 3.5kg의 김태훈 기수라고 한다면 편성은 정말 잘 만난 것이 아닌가. 그냥 부쳐먹기 한 방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마필입니다. 우송 1기는 선행을 가도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매번 그렇다고 할 수 있겠고 뭐 다른 건 없는데 실은 뭐 엉키스미 이건 장기 유향하고 연습주행만 드립다하고 브라이언 조교상은 매번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꼴찌했잖아요. 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8번은 그냥 어부지리껴 9번 프로도 마찬가지. 뭐 내심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다 이번 경주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일마 골드 스타일스 뭐 철경이도 자신 있어 하는데 오겠죠 웬만하면. 근데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원래 이철경 기수가 그 시원시원해요. 네, 철경이가. 나 그런 성격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신 있게 해야죠. 뭘 하더라도 그냥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뭔가를 이렇게 숨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얘기를 나눌 때도요. 눈 못 마주치고 이렇게 자꾸 빙빙 돌려하는 사람들은 진실성이 없습니다. 네, 진실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일본 골든 스타일스의 뭐 3번 황금주파. 뭐 다른 건 거론하고 싶지가 않아. 일본 4번 한 방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이거는. 배당이 몇 배 나오는 거야, 더 궁금해. 이게 그나마 일요일 경주에서 저배가 나올 거야. 1번, 4번. 1번, 4번 놓고 차라리 3복을 2번 막 쾌도 여왕, 뭐 8번 막 창현, 좀 그렇다. 8번 창현 컴스, 뭐 7번 엉키스미, 뭐 이런 나피들을 축복의 열매? 이것도 별거 없는데. 축복의 열매. 뭐 이런 나피들을 차라리 3복으로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난 1사 한 방 살래. 뭐 여러 가지 막건 사봤자 뭐 찢어지긴 하고 뭐. 어쨌든 간 그래. 자, 상경주입니다. 천마타의 경주고요. 12만 아필드. 이 경주도 약간 좀 인기꼬리 아필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복덕이 안 되고 1번. 2번 모닝만보. 이게 참 결정력이 없습니다. 선입권에 가다면서 끝끝 나올 것 같으면 고개를 쳐들고. 좀 마필들이 좀 밋밋한 마필들에서 매번 선전이기 때문에 맹신할 수가 없어. 또 이 경주가 상당히 빠르죠. 3번, 6번, 7번이라는 마필들이 순발력이 상당히 빨라서 천마타의 경주에 레이스가 빠른 마필들이 그냥 눈 깜짝하면 끝이 나는 소리가 있고 올라오는 마필들이 능력이 없어. 전개가 단단 좋죠. 선행권에 싸움이 난다면 이번 모닝만보가 전개가 좋아서 팔리는 건데 뭔가 좀 믿으면 안 가는 마필이에요. 나쁘진 않죠. 전기가 좋으니까. 3번 헤네시 댄서. 이게 진정한 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운기형한테 욕을 먹더라도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는데 매번 좀 부족한 느낌을 좀 많이 줬던 마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선행 가고 했었는데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이하나 기수가 기승을 해서 선입가 갖고 고배단 터뜨리고 지난번에는 그냥 얼레벌레. 그냥 원래 그런 말이에요. 12년 동안에 한 번의 우승과 두 번의 입상인데 뭔가 좀 결정력이 없는 마필? 선행가도 지그러웠고 뭐 김용근 기수는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해요. 이거는 뭐 조계사도 마찬가지고 김용근 기수 마찬가지고 둘 다 전체적으로 헤네시 댄스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나쁘지 않은 컨디션 때문에 천마타 경주를 어떻게 풀어낼까. 뭐 빠따가 김용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대치는 가져봅니다. 4번 안 되고 5번 안 되고 6번 라온 콘도르는 이 김정준 기수가 이전에 이 마필을 데뷔할 당시부터 우승도 하고 입상도 하고 뭐 인기만 실리고 졸전도 아쉽게 지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마이비전과 오제이 명답 저희가 이 막건을 단통으로 적중을 시키면서 승부 경주에 적중을 성공을 시켰었죠. 당시에 인기많았던 라온 콘도르를 3위권으로 밀려내면서 이 경주가 2배가 안 나왔을 거예요. 인기마가. 근데 그거를 10원짜리 하나 배팅하지 않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다 한대건의 능력이 아닐까. 취재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제가 김정준 기수와 비하인드를 얘기하면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체형이 좀 작은 마필이다 보니까 천마타 경주에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경주 거리는 앞으로 좀 살을 찌어가면서 거리가 좀 변화를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56kg의 중량이에요. 약간 이제 체중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중량이 올라가니까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다른 마필들이 선행을 가는 그림에서 이 마필도 느린 마필은 아니거든요. 선입권의 전개로 최근 좋은 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경쟁력이 있고 충막감으로도 선행 가서 비비는 것보다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입상권의 한 자리, 뭐 쌍대가리는 모르겠습니다. 입상권의 한 자리는 라운 콘도르가 지켜주지 않을까. 또 왜 정준이 안 태우고 사용이 태웠겠어.
의지 아니겠어? 상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쉬우니까 태웠겠지. 해결하라고. 해결사 태운 거 아니야? 7번마 스마트들이. 선행력이 상당히 좋죠. 순발력이 발군이고, 뭐 경주 주도하겠죠. 웬만하면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거리잖아, 참맞다. 6번, 7번이 한 방 맞고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8번, 9번, 10번, 12번은 뭐 얘기를 할 거리가 없다. 6번, 7번의 단통 막권이 가장 좋은 것 같고 2번과 3번이 좀 이변 막권인데 6번, 7번에 2번, 3번 상복 사면은 그냥 깔끔하게 적절하지 않을까? 마음 졸이면서 볼 필요도 없고 판단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이번 상경주는 6번, 7번 그리고 6번, 7번 놓고 2번, 3번에 3번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2마리 RPG를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첫 번째 일요일 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이미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한대건은 이마표를 놓고 승부를 할 것이다. 3번 로켓퀸입니다. 뭐 로켓퀸에 대한 설명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은 초반에 직접 만나봐서 코너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마표는 인정을 하고 자, 후자권만 때리면 되는데 후자권이 아주 가관의 똥찌입니다. 자, 1번 금봉왕은 제가 노려보지 않았던 경주가 없습니다. 최근 3번의 경주 다 추천해드렸고요. 추천하는 동안에 단 한 번을 입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마표를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요? 전 계속 올라왔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느린 타이밍으로 출입을 했기 때문에 그 걸음이 나쁘진 않았었다. 어떻게 선택을 할지. 1번 게이트 있죠. 자, 3번 자이언트 특급도 도전은 가능하고, 뭐 6번만 200대 3작승군의 의미 없고요. 7번만 은빛바다, 8번만 천년호령, 고모 가천온도, 뭐 이런 나필들,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결국은, 이 경주가 아마도 1번 금봉왕이라든가 3번 자이언트 특급이 뭐 중심권에 세워서 다른 마필들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의외로 4번만 로켓퀸을 놓고서는 다른 마필들의 배당이 나쁘진 않을 겁니다. 자, 과연 한대건은 주력 막권, 한방 막권의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면 들어야지. 자꾸 다 빨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충막까지 공개했는데 대통령주에 여러분들이 3번 로켓퀸의 선전에 한 표를 던지고 계시다면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이 깔끔한 한방 막권 현장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자막 나오고 있는 06번 번호 아직 4경주밖에 하지 않았어요. 문자 신청도 열렬히 받고 있습니다. 아주 열렬히 쫄쫄이 빨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4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어지는 5경주입니다. 경주가 1300m 12마리 RPG에 출전했고요. 두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이 바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부산이 하나 껴있죠. 부산 1경주에 껴있는데 이번 5경주 제가 연속 승부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만큼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너 다음에 나오면은 한번 보자. 아, 이렇게 타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변화가 왔구나. 그래서 계속 쪼이고 있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가 이상이 있나? 근데 그 이상이 있는 부분까지 오늘 확인을 마쳤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두 가지 확률이에요. 눈에 빠져 보이는 인기 마필. 이러한 마필들에 대한 함정이 분명히 있고요. 인기 마필이긴 하지만 호흡이 짧다는 느낌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마필이 있고 한대간의 노림수를 가지고 공략하는 마필이 한 마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얼레멀레 팔리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리를 좀 늘려 추천하는 마필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보면 별거 없고요. 내용을 모르면은 답답한 경주입니다. 자, 한대건이 그 내용 현장 예상에서 말했다가는 저도 잘릴 수 있으니까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철저한 뉘앙스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에 이어서 하는 승부처입니다. 4경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붙어보는 메인 승부처. 이번 5경주 역시나 많은 관심과 응원 해줄 거죠? 네. 이건 또 이쁘게 해줄 거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더 들어줄래나? 돌 던지는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네, 심심해서 그래. 이 시간 정도가 되면 이미 내가 지금 초죽음이 돼 있을 때야. 아침 새벽 5시에 나와서 지금 시간이 지금 12시인데 밤 12시입니다. 그럼 몇 시간 있는 거야? 12시간 풀타임 돌았고 17시간인가? 17시간에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내 눈에 초점이 좀 풀리지 않았나? 조금씩 미쳐가고 있어. 이해하시고요. 자, 6경주고요. 경주가 1300m 국내 4등급 경주 12마리 앞에 출전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봐서 거론해서 말씀드렸던 6번마 헬캣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엘리트 키는 반반 뭐 1번 게이트 2점에서 뭐 버텼다 안 버텼다는 워낙에 반복적으로 하니까 과신할 수는 없는데 항상 그렇게 하면 또 뛰고 뭐 안 뛰는 마필에서 그렇고 이 3번 골드 패션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능력은 없는데 정말 큰 능력은 없는데 이렇게 잊혀질만 하면은 한 번씩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3번 골드 패션은 뭐 능력을 떠나서 이마필 한번 W 표시 하나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은 그렇고 뭐 갈색 바람은 만 4kg 감량했죠. 이건 제가 때리는 타이밍을 좀 쪼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색 바람은 한구랑 해줄 것 같은데 아직 완벽하진 않아.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고 6번 헬캣은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7번 승리 엔젤은 꾸준히 제거름을 뛰죠. 지난번에 혼합 4등급 경주 편성의 약체팀이었는데 걸음이 안 나와서 좀 실망을 했는데 항상 제거름을 뛰는 마필이에요. 무시할 수 없겠고 사실 이 마필은 충막감을 놓고 있는데 워낙에 결정력이 부족하니까 충막감을 놓기까지는 좀 애매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갖겠습니다. 액면적으로는 고마 미스터 포춘이 좋죠. 지난번에 대상 경주 저 역시 추천을 했었고요. 경주 거리를 이게 늘려서 1200으로 출전을 했는데 잠재 가능성이 워낙에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워낙에 상대가 강했다 하더라도 최적의 전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무시하지 않아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꼴찌했나요? 뭐 착차는 크지 않았지만 많이 직선줄에서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대들이 강했다고 보여지고 경주 이후에 골마겜이 있어요. 골마겜 때문에 못 뛰어준 걸 수도 있고요. 일반 경주로 돌아왔고 뭐 편성 자체가 좀 약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충막감으로 팔리고 있는데 뭔가 조금 내용이 안 좋아. 안 좋다기보다는 뭔가 좀 불안한 멘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뭐 일일이 여러분들을 뭐 팬티까지 다 입혀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냥 대충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천지성공이 거의 거리를 내렸습니다. 문세영 기수의 비하인드는 천지성공이 이제 뛰면 뛸수록 약간 걸음이 완성돼 가고 있는 느낌이다 했는데 완성이 됐는데 꼴찌하더라고. 참 신기한 마필인데 거리를 결국은 줄였어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충막감을 10번을 놓을까 6번을 놓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애매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결정을 해보면은 뭐 6번, 9번, 10번이 인기권인데 이 안에서 끝이 나고 사고가 난다면은 뭐 1번, 3번 뭐 이런 나필들이 사고 치는 7번까지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충만을 선정하기가 참 애매하죠. 기존에 뛰어든 마필들이 기복을 보이니까. 저는 문세영 기수의 10번 천지성공을 조금 더 그래도 1300m인데 이 마필이 뭐 못 뛸만한 마필이 아니라서 10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10번을 놓고 6번, 9번, 7번 일단 우선적인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은 기본적인 막권입니다. 10번, 9번이 뭐 대끼리 형성 소리가 상당히 높지만 9번 미스터 포춘 아니 그래 하여간 10번 놓고 6번, 7번, 9번 뭐 여기까지 말해줬으면 됐지 뭐. 설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12만의 아필드. 예전에 뭐 비하인드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조인권 기수가 이 송재철 기수가 이제 기승을 계속 못하게 되고 페나코바를 뭐 부상도 있었고 뭐 이랬었죠. 그래서 이제 조인권 기수가 탔었고 제자리에서 탔는데 페나코바를 조인권 기수가 타고 나서 이 느낌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대상경주 하나 먹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느낌이 좋았다고 해요. 지난번에 이거 조인공에서 내려가기 전에 인터뷰했던 비하인드인데 2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뭐 상대마들의 전력이 뭐 아예 밀리는 마필들은 아니지만 최근에 수성이 워낙에 좋아서 지금 페나코바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두세 마리의 싸움이 아닐까 봐요. 5번 난초의 고향, 6번만 에이스 러너, 뭐 8번 뉴시타 대 10번만 골더러 요 마필들만 살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사람 아르고 황금꽃 되지도 않고요. 이거 지난번에 난 이하나 교수가 무슨 대상경주 먹는 줄 알았어요. 일반 경주 우승하고 나서 고마지 차리겠는데 똥말들한테 손을 번쩍 뜨더라고. 나 깜짝 놀랐네. 아니, 오래간만에 우승이니까 이하나 교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뭐 맞고 안 산 사람들한테는 골드 세븐이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했죠. 얄미울 거야, 그죠? 얘 경험패들이 얼마나 얄밉겠어. 근데 이하나 교수는 순수한 친구예요. 싹싹하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또 이뻐. 난 이쁘면 다 용서해. 웬만하면. 근데 개인적인 거잖아 이건 어디까지나. 근데 나도 놀랐다고 솔직히. 그렇게 손들 줄 몰랐거든 사실. 산막 갈라켓.
재갈을 안 물죠. 직선은 재갈을 잘 못 물리고 경주를 치렀던 경주가 12월 18일 경주. 그래서 너 한번 걸려봐 했는데 1월 7일 경주에 다시 한번 노려봤어요. 재갈을 못 물리고 탔으니까 뛰겠지 했는데 잘 타도 안 돼 말이에요. 신기한 말이네 이거. 경주를 1,400으로 줄였는데 버릴만한 마필은 아닌 것 같은데 상대가 좀 강한 느낌입니다. 에이스러는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고 근데 많이 살아나는 느낌 아니고 8번 뉴시타델이 지난번에 특별 경주 이후에 많이 침체를 했었죠. 거의 꼴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날 경주에서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조재력 기수가 뉴시타델을 조교하고 나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 조교 패턴을 좀 바꿔봤는데 좀 무리를 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 당시 인기 마필이었었는데 안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조교를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것 같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이걸 안 될 수도 있겠는데 플라잉 챔프가 들어간 것도 경마가 이래 보면 뉴시타델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조재적 기수 만나봤는데 좋아졌고 체중 조절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능력마입니다. 솔직히 뉴시타델은 아직까지는 보여줄 거리가 훨씬 더 많은 마필이고 이 마필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골드오라는 뭐 어부지격이랑 통하겠죠.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최근에 모습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마필은 뭐 되지도 않고 난초의 고향은 제가 직접 만나봤어. 취재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번 7경주는 7번, 8번은 우선적인 막권으로 봐요, 사실. 7번은 그냥 쌍대가리 왔다고 보고, 뭐 다들 평가도 좋고, 뭐 능력도 보여줬잖아요? 7번, 8번 막권인데, 5번 난초의 고향과 10번 골드호라, 6번 에이스나, 이 막권을, 버리긴 너무 아까운 거야. 삼복에서 가장 공략해보고 싶은 마필은 5번 난초의 고향이고, 뭐 10번 골드호라까지 3복권. 7번, 8번을 놓고, 3복을 하든, 복연승식을 하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하여간 전 이번 7경주는 약간은 우열에 정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8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들이 출전했고요. 전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번 경주는. 솔직히 똥말 경주입니다. 뭐 하나 결정력이 없고 뭐 하나 능력이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두각을 나타내는 마필이 바로 10번 콜린킹입니다. 이 콜린킹은 데뷔할 당시에는 선행을 주도하면서 직선주로 걸으면 좀 무뎌졌던 마필입니다. 선행을 나서는 게 좋았던 마필인데 이게 뭐 호세다마라고 어느 순간에 발주 늦바라면서 개늦바라고 꼴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꼴찌에서 올라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특별 경주였었죠.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였어요. 특별히 입상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의도한 추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따라가는 게 더 낫구나. 뭐 역시나 선행 가니까 안 되니까 계속 따라가 보고 있는데 따라가서 늦발동 걸리는 건 여전하고요. 이건 늦발동 걸려도 올 것 같아. 더더군다나 문세영이라고 한다면. 이번 8경주는 10번 콜린킹. 그냥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앞으로 보여줄 거림이 더 많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1700m를 승급전에 첫 도전하는 7번 태양의 전설이 지난번에 제가 웬만하면 쌍다리 오겠다라고 했는데 호크데이와 손잡고 오면서 저희를 병신 만들었고요. 마필 자체가 뭐 싹수를 계속 보였습니다. 이 마필은 뭐 지난번에 우승하기 전에서부터 상대적인 강자 틈에서도 거름을 보여주면서 좀 뛰겠구나 했던 마필이에요. 거리를 늘렸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있지만 어차피 똥말 경주입니다. 이게 마필들이 다른 마필이 워낙에 능력이 없고 늦발동 걸리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경륜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10번 샤르니 힐링도 마찬가지고 편성 약체팀에서 올라오긴 했지만은 상대가 또 약해졌고요. 승급전인데 그 뭐 드링킹은 2착 승급이라는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데 이 드링킹 자체는 좋은 말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늦발을 하고 올라와서 억지로 쥐어짜고 매번 치지 말아야 될 똥말들에게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마이너스 4.5kg가 아니라 뭐 7kg의 감량을 준다 하더라도 뭔가 느낌이 안 오는 약간 부정 마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숨은 영웅은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내가 추천할 때는 저 바닥에 누워있더니 제가 숨은 영웅을 한두 번 추천했습니까? 지난번에 막 뚜껑이 열려가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건 지우겠습니다. 3번, 9번 다 지우겠고요. 이번 8경주는 12번 말을 놓고 7번 태양의 전설, 10번 샤르니 힐링, 두 마리 팔의 원성 관심을 갖고 배당이 나온다면은 6번 스트롱 샤인 뭐 이 정도. 워낙 6세의 마필이고 걸음이 더 나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쉽다 매번 뭐 이 정도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놓고 하겠습니다. 6번, 7번, 10번. 12번 놓고 6번, 7번, 10번 세 마리 마필을 우선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구경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 기다렸나? 한 달에 초특급, 예, 초특급 메인 승부처. 다바가, 또 받고 다바가. 일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승부처입니다. 경주리 1300m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한경주입니다. 자, 이번 고통사는 김동수 기술 만났을 때도 중학교는 뛸만하다고 했었어요. 아마 챔피언킹은 마계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2번 놓고 4번 2위는 4번마 챔피언킹, 3위는 1번마. 경주고리 1300m 레츠런 파크 서울 제4경주 시작했습니다. 학경주 이번 컨저 버티고가 상태가 좋습니다. 인력상으로는 앞서 있다고 보고 6타 시가 골든 게이트가 선입권에 가장 먼저 가담을 해서 버티고 올 수 있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6번 놓고 그 뒤를 12 따르는 12번 골든 게이트. 제9경주 2017년 첫 대상경주 제16회 구경주입니다. 한 번만 올레이지 민원은 안쪽 게이트 2점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선행 버티기 한번 들어만 하고요. 몸업 베스트가이의 상태도 무난합니다. 3번을 놓고 5번과 12번 3번마 오레이즈 위너입니다. 승부처입니다. 재밌죠. 이경주를 놓고 보면서 이건 내가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겠구나. 그 정도로 자신 있는. 이경주 하나만 제가 적중을 하면 항구를 할 것 같은 느낌. 팔리는 게 있죠. 2번만 퍼비트 샤인, 3번 시대의 여왕, 4번 모닝스카이, 7번 영롱, 8번 신봉 불패, 10번 파워 이직한 실버 선포왕대, 이런 것들이 팔려요. 인기만은 몇 마리 안 돼요. 3번 모닝스카이가 팔리는 게 너무 신기한데. 선행 가면 됩니까, 이게? 글쎄요. 선행 가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선행인데 못 갈 뿐더러. 난 4번 모닝스카이가 팔리는 건 너무 신기했어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제가 초특급 승부하긴 하지만 4번은 배팅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더 지워드릴 수 있고요. 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저도 목고정인 포도청인지라 여러분들한테 장사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에 어떠한 경주들도 다 안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경주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돈 따고 싶다. 자, 한대건이라는 사람을 믿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부터 보는 다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구경주, 서울 경마, 일요일 경마 요 한 경주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치니까 소리도 못 지르겠다. 들어. 맞추고 싶으면 듣는 거야. 내가 못 매달릴 일은 없는데 내가 자신 있다는데 못하겠어. C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열등거리 앞에 있다. 나 이런 경주가 정말 싫어. 뭔가 애매하죠. 일단 인기권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이번 후리바라 못 올 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1700m를 선입권에 전개하고 끝없는 남는 모습을 보였는데 편성은 정말 약해. 그리고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야. 과연 늘어난 100m, 1800m 경주부터는 장거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 과신할 수 있을까? 근데 버리기도 뭐해. 워낙에 상승세가 뚜렷하니까 버릴 수는 없겠고. 일용화 코스모스 킹은 수술을 하고 나왔어요. 골편 적춘술을 하고 장기 휴양인데 기본적으로 코스모스킹은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할 정도로 마필에 대한 그런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던 마필이죠. 이역 기수 만나봤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의 충막감을 놓고 할까 그런 고민도 사실 했습니다. 3번 초원강타는 이제는 한계를 드러낸 것 같고요. 마이너스 5.5km 감량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1700m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고 싶은 느낌이고. 3월 로얄 지블리는 매번 그렇죠. 늦추입하는 날 발표인데 지난번에는 페르베치가 약간 조금 레이스의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보여져요. 사실 이마피는 송재철 기수가 더 낫습니다. 레이스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좀 이렇게 기수도 그래 궁합이 맞아야 된다니까. 궁합이 안 맞으면 안 돼. 그런데 속궁합 말고 말과의 입마호 유식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입마호 한자 아닌가? 어쨌든 8번 더센 챔프는 그래도 현 등급에서는 강단이 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이 하정원 기수가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잘 탑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선입권에 가담을 시켜놓고 억지로 버티는. 이번 경주가 딱 그 짝인 것 같아요. 과감하게 한번 이 마필을 놓고 해볼까?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강상대국은 많이 살아난 느낌이에요. 예전에 아주 파릇파릇할 때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더라도 이 1800m의 경험이 없는 마필이죠. 거리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마필은 많이 살아난 느낌이고. 10번 콩코드2는 공백기 이후에 이거는 전혀 레이스를 잘못 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정균 기수가
이 마필이 추입형에 가까운 마필인데 참고 한 발을 섰을 때 더 나가는 마필인데 코너전에 보니까 선입권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무리하는 거죠, 마필한테. 왜 그렇게 탔을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자기 참고 한 발을 쓴다면은 이 직선에서 이변을 연출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10경주 약간의 혼전 가능성이 있는 경주인데 이번 후리바람을 아예 제외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불안한 요소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번 이변을 한번 노리고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8번마 더 센 챔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8번 놓고 뭐 1번, 2번 그리고 8번 놓고 뭐 4번, 9번 배당이 더 나온다면 뭐 10번까지 어쨌든 간에 8번을 놓고 할 생각입니다. 이번 10경주는 약간 이변의 냄새가 아주 풀풀 풍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고요. 한대원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구정전의 마지막 승부처 주령 맞고 성공했는데 이 주령 마지막 경주 하나 맞춰도 꼭 마무리를 잘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초특급 경주하고 이 경주 하나만 좀 제대로 적중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1등급에 1200m 이런 경주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들 뭐 망가지라는 얘기가 아닌가. 1등급 마피드야 되나 1200은 껌이죠. 차라리 1000m를 뛰게 하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단거리라는 특징이 있고 박진감은 넘치는데 참 막건 사기 힘든 경주입니다. 발빠른 마피들이 엄청나게 많죠. 뭐 4번 스모콘조는 점핑 출전이에요. 원래 2등급 마피인데 2등급에서는 58km 달아야 되니까 점핑 출전을 시켜서 51km고요. 라운 모리스, 장산제왕, 6번마, 7번마 청구, 8번마 젠트너리, 10번마 창세 이런 마피들이 상당히 순발력이 빠른 마피들이고 이 1200m라고 한다면 경합을 해서라도 버텨낼 수 있는 1등급의 마필들입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대건은 이렇게 어려운 경주를 승부하겠습니다. 어렵다고 보여지지만은 속가낼 거 속가내고 살릴 거 살리고 하니까는 거의 뭐 경마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를 않더라. 이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주는 전개가 치명적인 역할을 많이 하죠. 그 전개를 살리는 마필, 또 한대간에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있는 경주. 이번 11경주 한대간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또 마지막 돌아가시는 길에 발걸음 가볍수 있도록. 내가 이 멘트를 매번 쓰는 것 같은데 나도 참 창의력이 없어. 멘트를 개발하지 않아. 내 승부 경주 좀 더 들어주게 여러분들한테 약 팔고 장사하고 해야 되는데 참 나도 참 일반 경주는 10분 설명하고 내 승부 경주는 2분 3분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자빠졌어.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간에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이번 11경주 한대건 승부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상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1200m 국내상 5등급 12마리 마필들. 좀 목소리 좀 세게 하니까 쩡쩡 울린다. 제 발음이 참 안 좋죠. 네. 좀 듣기 거북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아쉬운 건 여러분들인데 그냥 참고 들으십시오. 나는 발음을 바꿀 생각은 없으니까. 자, 1경주 일단은 뭐 충막감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6번 반지의 장미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다? 뭐 그러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편성은 정말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이 마필이 국산 6등급에서 이번 경주 국산 5등급 승급전을 펼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장기유향을 하고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뭐 별거 없겠지 했는데 제가 이 마필을 방송에서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올주리 마방에서 데뷔해서 라이스 마방으로 이적을 했고 뭐 식욕부진에 골마염도 있었는데 마필이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대호축제라는 마필을 상당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했었는데 그 마필을 선행을 나서면서 이겨냈습니다. 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았었고요.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사람 마필들의 능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경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질이기 때문에 이게 질적으로 좀 하자가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6번마 반지의 장면은 더 충막감으로 인정하셔도 될 것 같고 1번 별거 없고 2번 별거 없고 제가 지난번에 8려도 지우라고 했던 3번 스위트아이도 역시나 또다시 X표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백만도리가 이제 문제죠. 5번마 백만도리가 제가 인기마를 팔릴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필이 자신만의 걸음을 계속 보여왔던 마필입니다. 직선줄에서 끝걸음을 계속 보여왔던 마필인데 이 안 좋은 버릇이 항상 늦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저 멀리서 날라와. 그럼 얘야. 근데 이 마필이 매번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는 깜짝 삼착을 차지했을 때, 이야, 말이 변했나 보다 놀라운 추임력을 보이니까 여지없죠. 여전히 늦발동에 늦추입을 하면서 조울전을 펼쳤습니다. 인기만을 팔리고. 자, 이번에는 늦발동을 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번에만큼은 어부지리격을 노릴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버리진 않겠고요. 고모 노던 트레이스도 백만도리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살려놓겠고, 실론마 새벽스타가 전 이 마필이 예전에 뛰었던 걸음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입권의 전기에도 됐던 마필이고, 의외로 근성이 좀 다부졌던 마필인데, 좀 한동안 좀 침체기를 겪었고, 공백기에 있었었죠. 이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 지난번에 날라온 걸음만 놓고 본다면, 이번 경우 충막감으로까지도 늘어볼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시우마 담양태양은 뭐 큰 능력은 없습니다. 솔직히 이 마필은. 지난번에 승급전에 인기만을 팔릴 때에도 의심부터 해라. 이 마필은.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근에 영주에 선행 나가서 버틴 거지 선행을 나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복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 없었죠. 자, 외곽으로 밀린 상태에서 선두권에 가담을 하겠지만 끝걸음이 이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 1경주는요. 6고마 반지의 장미. 6고마 반지의 장미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실로마 새벽스타와 온마 백만돌이 고마 노던 트레이스 이렇게 추이평에 직선에서 올라오시는 마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6번 넣고 5번, 9번, 11번. 좀 더 주력을 한다면 6번, 11번 쪽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경주인데 경주거리가 1600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변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어차피 능력들이 다들 고만고만하고 전부 다 똑같이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주의 편성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 있는 마필은 한 마리도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10번마 아델의 진주죠. 이 아델의 진주가 싸워왔던 상대들, 뭐 아메리칸이라든가 에버그린, 뭐 세기강자, 성산지주 이런 마필들이 다 현등급에서 자신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죠. 능력들이 좋은 마필들과의 경주의 내용들도 있었고, 지난번에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면서 발주가 좀 미끄러지게 나와서 직선으로 추입을 했는데 뭐 추입마가 아닙니다. 이 마필은 뭐 지난번에 경주에 전개가 이렇게 꼬인 거지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서 경주를 치는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난 것은 이 마필뿐만 아니라 다른 마필들도 동일한 조건이라고 봤을 때 다른 마필들의 능력에 비해서는 한 반수 정도 위에 있지 않느냐 싶으면 아델의 진주는 한 대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10번 마필은 녹화하겠고요. 3마 거위의 꿈이 계속적으로 외곽으로 밀려서 경주 자체를 포기를 했었죠.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선입권 전개가 가능한 만큼 다만 가능한데 적정거리를 출전하지를 못했어요. 1600m를 출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버티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고 그래도 뭐 버릴 수는 없겠죠. 전개가 좋으니까. 오마 핑크블레이드는 지난번에 마방 이적을 하고 나서 첫 경주라다 보니까 너무 과신하지는 말자 했는데 역시나 깨지더라고요. 약간 주행도 매끄럽지 못했던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출전 주기가 좀 늘어졌던 경주였기 때문에 정상 출전 주기에 마필도 만들어 갖고 나와서 버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7마 킹스톰이 뭐 의도한 추입이었었다. 뭐 워낙에 참고 타면 한 발을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걸음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8마 스파딜 파리도 뭐 선입권의 마필이 아니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입형의 각질을 가지고 있어서 과연 그 걸음을 타이밍을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한다는 기본은 있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고마 최강 오피서가 최근 경주 지난번에 늑발하고 올라왔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발주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안 나오는 걸 봐서 이 마필도 참 뭐가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고마 최강 오피서는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큰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는요 10번 아델의 진주를 배팅권에 충격감으로 놓고 뭐 5번 핑크블레이드, 8번 스파디 파리, 7번 킹스톰 10번 넣고 5번, 7번, 8번 10번 넣고 5번, 7번, 8번인데 조금 더 전개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5번 핑크블레이드가 정상 출전 중이기 때문에 핑크블레이드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봅니다. 자, 10번 넣고 5번, 7번, 8번 기억해 놓으십시오. 한대건이 추천해드리는 막건이 되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내한 4등급 경주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전했고 한대건의 승부처예요. 부산경마에. 이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충막감을 어떤 마필로 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뭐 2번 태양의 신화, 3번 불꽃놀이, 뭐 5번 영광의 헌터, 7번 슈퍼 스위트, 8번 당찬 질주, 9번 승리의 축제, 그리고 뭐 10번 블랙 사파이어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트리플 라인의 형제마죠. 지금 지금 이 마필은 안말이고, 순말은 서울 경마장에 뛰고 있는 말림이 뭐더라? 14점 말인데. 아니 뭐 있어. 트리플 뭐. 아니, 그 말은 데뷔한 이후에 별거 없을 것 같으니 좀 뛰더라고. 근데 블랙 사파이어도 혈통적인 값어치 면에서 상당히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마필이에요. 트리플 라인처럼 뛰겠지. 혈통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경매가도 뭐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에 도입이 됐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마방에 이적을 했어요. 19조에서 8조 마방으로 마방에 이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블랙 사파이어가 자꾸 방마되고 주행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어떤 마주의 입장에서는 마방을 옮길 걸 수도 있고 뭐 내부적인 사정이야. 저 역시 잘 모르지만 뭐 베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블랙 사파이어가 뛸 때마다 걸음이 아주 좋았다라고 평가를 못 받았었죠. 항상 혈통이 좋아서 그만큼은 이 거품이 좀 많이 껴 있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마방을 이적한 상태,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 되긴 하는데 이마필도 혈통의 값어치, 조개떼의 모습 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강하게 안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을 해드렸던 마필들 중에서 충마감을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충마를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뭔가 더 띄워줬고 3호 불꽃놀이는 3연승 중이고 태양의 신화도 강자팀에서 좀 잘 뛴 것 같지만 태양의 신화는 제가 항상 평가절하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마필들 틈이라면 요 마필은 한번 노려볼만 하구나 라는 마필이 있어서 한대건은 부산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자, 한대건은 부산의 승부처고요.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 만큼 부산에서만큼은 한대건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적중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060-070 아직까지는 경주만이 남아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부산경마 상경주 일단 한대건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인기권의 마필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2번 블루타임은 지난번에 강자팀이었었죠. 특별경주에 출전을 해서 아무래도 다른 마필들이 레이스도 상당히 빨랐었고 육성마 특별경주다 보니까 근데 뭐 탄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블루타임이 아직까지는 보여줄 걸음 또 1600m를 또 소화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충마감으로 넣을 생각이고요. 3번 파티어게인은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걸음이 있는 마필이고 6번 아테네 지난번에 이거 빼고 승부에서 한 대가 적중에 성공을 할 뻔했는데 BK 파워가 들어오면서 아쉽게 경주를 그르쳤습니다. 이 아테네는 지난번에 늦발을 했죠. 발주 늦발을 하면서 경주를 제대로 풀지를 못했었고 직선에서는 결국은 걸음을 보였지만은 늦추입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안 될 것 없다고 봐요. 10번가 데스타가 기대 이상의 성적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적이 아니었었나. 전 데스타를 한 번도 이렇게 좋은 마필로 평가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뛰는 걸 보고 뭐 기록은 썩 좋지는 않았지만 이 마필이 이 정도였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걸음이 좋아서 버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10번 에버인 에버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지난번에 선행 나갔다가 덜미가 잡혔는데 거리를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전형적인 선행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선취입이 되는 마필이라서 무시할 수 없는데 발주가 나쁘지 않으니까 한만식 기수 레이스를 잘 풀어나가야지만 좀 더 가까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요 일단 이번 블루타임을 놓고 10번 데스타 그리고 6번 아테네 3번 파티어게인 2번 놓고 3번 6번 10번 2번 놓고 3번 6번 10번이면 끝이 날 것 같은데 이변이 나온다면 15번 에버인 에버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주력을 한다면은 2번 블루타임에 10번 데스타 이 정도의 마필들은 2번 10번 맞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놓으십시오. 조금 더 투자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배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하죠. 부경 6경주입니다. 초반 1번 메이저선 다시 출발해 6경주입니다. 이번 피카사랑의 상태가 많이 살아났네요. 최근 경주에 좀 꺼져있는 모습이었었는데 이제는 완벽한 경주가 된 모습입니다. 7번 아델스타도 아직까지는 보여줄 걸음이 훨씬 더 많은 마필입니다. 7번 놓고 2번, 3번 아델스타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8경주 아이스퀘어 호텔원 기념경주 힘차게 시작합니다. 8경주입니다. 구드 기본적인 능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장거리용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갈릴리오가 지난번에 일침을 당하긴 했지만은 이 마필은 분명히 능력마입니다. 5번을 놓고 5번 앞섰고 무디를 5번 뿌듯 뒤쫓으면서 결승선 4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7번 4경주입니다. 6번 1루스타는 대가리급이죠. 우선 일반 경주에서는 강자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번 1루스타는 승막감이고요. 8번 100필용이 의외로 칼칼하게 막히기 상황인데 6번 놓고 3번 8번 8번도 말이 앞섰고 7번 이게 사연이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경주를 원하는 대로 풀지를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죠. 늑발, 낙마, 진로 방해, 주행 불량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사연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마필이 이번 경주에 인기권 5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을 장만한 거는 이번 경주 노려보고 싶고요. 자, 이번 5경주에서 그 마필만 와준다면은 항구라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일치월장한 마필도 있고 팔리긴 하지만은 안 될 것 같은 인기권의 마필도 있습니다. 자,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주력으로 때린 막권의 배당이 분명히 올라갈 것으로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배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 내용 없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추천해 본 적 없습니다. 자, 한대건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5경주 한달의 부산경마의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가 한대건의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자, 6경주에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일단 좀 많이 섞여 있는 와중에 통일시대가 원래 해야가 이제 출전을 할 계획이었는데 출전을 안 했죠. 그래서 통일시대가 압도적인 인기를 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적중을 하긴 했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 네, 좀 늦발동이 걸리는. 근데 이게 선의권에 전개한 이후에 근성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늦발동에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전 이번 경주까지만 통일시대가 편성을 워낙에 잘 골랐기 때문에 레이스가 빠르긴 하지만 선수권의 마필들의 지구력이 보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통일시대의 전개 조건으로 봤을 때 충막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후차권이 약간 좀 난타전 양상인데 기본적으로 석세스 제타바이트가 지난번에 상간마 특별 경주에서 걸음이 워낙에 안 나오는 걸음으로 보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 지난번 대비 마이너스 6kg의 감량이에요. 51kg의 중량이라고 한다면 이거 중량 때문에라도 버리지 못할 것 같고요. 이미 7세에 접어든 오마 하이5는 지난번에 선의권 전개에서 강자팀이라고 할 수 있는 미즈마고 원일 강자, 감동의 바다. 이마필들과의 경합에서도 물론 채찍은 심하게 됐지만은 이겨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예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7만 모닝대로도 승급전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1600m 승급전에서 선전한 것처럼 지난번에 레이스가 좀 꼬이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요. 선행은 이번만 인디언스타가 10분마 토함산에 겨룰 수 있지만 인디언스타의 선방력이 빠르기 때문에 토함산은 이번 경주만큼은 무리한 경합보다는 선의권에서 경주를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실마 가속엔진은 지난번 경주 이후에 폐출혈이 났죠. 그래서 지난번에 인기 1위만 팔리고 졸전인데 폐출혈이 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걸음이 상당히 1200m에서는 선취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예 무시는 못하는데 경주거리가 늘었습니다. 1400이라서 선행을 나가는 게 좋은데 인디언스타가 토함산이 너무 빨라서 또 폐출혈까지 났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이변이 나온다면 3만 100도 정도? 그 타피 포인트는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선의권에 가담하고도 끝걸음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면 말이 완전 썩은 것 같은데 느낌이 3번 유성 파이팅은 되지도 않고요. 선의권에 따라가서는. 그래서 추이평에 가까운 마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6분마 통일시대를 놓고 5분마 하이5, 시엠마 제타바이트 이 두 마리 마필 쪽에 일단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요. 여러 구멍 사지 마시고 6번 놓고 5번 시의원 중에서 골라서 한번 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경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서울경마와 부산경마, 일요일경마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제가 지난주 구정 전에 경주 초특급 다바가 승부처 1년에 딱 한두 번 한다는 경주 지겹지. 계속 얘기할 거야. 열받아서. 근데 나 웃음도 안 나와. 일주일 동안 피도 못 흘린 거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경마 잘하면 되고요. 오늘 경마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좀 지겹더라도 들어.
저 새끼가 좀 많이 아쉬워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한 살 더 먹었잖아. 한 살 더 먹었으면 어른답게 굴어 전부 다. 나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냅두고 그냥. 자, 승부경주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4경주, 5경주, 9경주, 11경주, 4, 5, 9, 11. 특히나 9경주는 초특급 메인 승부처, 다바가 승부처고요. 부상경마는 3경주, 5경주 승부하려고 했었는데 3경주에서 8번 마피 취소되는 바람에 뺐고요. 5경주 하나만. 일단 승부처 잡았습니다. 현장에서 부상경마 승부처 한 가지 더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상당히 어려운 경마입니다. 한대원과 함께 하신다 해도 제가 무조건 찾으십시오라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승부경주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현장에서 씩씩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